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류의 화학작용과 열작용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31쪽. 전류의 화학작용이라 했는데 전류의 작용에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전류의 작용, 화학작용도 뭐 얘기 나왔으니까 자, 우리가 전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이런 저항이 있는 곳에 전류가 흐르면 여기서 열이 발생합니다. 또는 빛으로 빛으로 낼 수도 있죠. 얼마만큼의 열을 냅니까? 또 얼마만큼의 빛을 냅니까? 줄의 법칙입니다. 전력량입니다. 전력 P는 이코로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VI 또 I 자승 R 또 이제 식은 같은 식이지만 R분의 V 자승 이런 와트라는 전력에 대한 단위 시간 1초 동안 이렇게 나오고 전력량은 이 전력에다가 뭘 곱했죠? 시간을 곱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와트 세크라 하고 다시 한번 쓰면은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다 쓰면은 VIT 또 I 자승 RT 또 R분의 V 자승 T 해가지고 단위가 와트 세크가 되고 와트 세크는 뭐가 다랬죠? 줄입니다. 줄. 에너지의 단위. 이렇게 전류는 무슨 작용을 합니까? 열 작용을 합니다. 열을 발생시키고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죠. 두 번째 전류는 어떤 작용을 하나 하면은 어떤 작용이 있을까요? 이런 작용을 합니다.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뭐가 생기죠? 자장이 발생합니다. 이런 자장. 뭐가 그랬죠? 자장이 발생합니다. 자기장이죠. 다시 말하면은 자기장이 발생하는데 이런 자기장에 대해서 또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또 하게 됩니다. 자기장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예를 들면은 우리가 겨울철에 전기 장판을 깔고 다니는데 이 전기 장판을 깔고 자면 우리 밤에 이제 전류를 해가지고 전기 장판을 따뜻하게 하면은 이 전기 장판에서 나오는 자기장이 사람의 뼈를 녹입니다. 사람의 뭘 녹여요? 뼈를 가장 많이 녹이는 것이 전기장판입니다. 전기담요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전기 공부하는 사람들은 전기장판이라든지 전기담요를 이게 뭐 깔거나 덮고 자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잠을 자기 전에 그러니까 침대라든지 요에 들어가기 전에 뭐 한 30분 동안 켜놨다가 여러분들이 이불 속으로 들어가면은 그때는 전기장판이나 전기요를 끄고 들어가야 됩니다.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자기장이 생기는데 이 자기장이 가장 사람의 뼈를 많이 녹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류의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또 뭐 있냐면은 이게 화학작용입니다. 지금 공부하는 전류의 죄송합니다. 전류의 화학작용이 있는데 전류의 화학작용은 예를 들어서 전기 도금을 한다. 그럼 전기 도금을 하면은 전기 도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 도금을 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금을 놓고 금입니다. 금을 놓고 그 다음에 여기 숟가락을 이렇게 놓으면은 여기 전기를 금 쪽에 플러스를 걸고 마이너스를 이렇게 걸면은 금이 이렇게 해가지고
숟가락으로 수저죠, 수저. 숟가락으로 와서 붙어가지고 금수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도금을 한 거죠, 도금. 이런 것은 화학작용입니다. 이렇게 전류의 작용에는 하나는 열을 발생하고 전력을 발생하고 그 다음에 자장을 발생하고 그 다음에 화학작용을 하는 이렇게 작용하는 세 가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 저번 시간에 전력이라든지 전력량을 배웠는데 이 전력량은 전류의 열작용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기초 한번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기초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우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안 될까요? 또 말썽부리는 거네. 이제 잘 주시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류의 화학자 중에서 전해액이란 건 뭐냐? 신 거죠. 염기나 염류, 소금기가 있는 것, 소금이죠, 소금. 이 물질을 물 속에 녹이면 수용액 중에서, 물 안에 중에서 양전기를 띤 양이온과 플러스 성질을 띤 것과 마이너스 성질을 띤 음이온으로 전리하는 성질이 있는데 이런 거를 나눠지는 물질을 전해질이라 하고 전해질이 녹아있는 물질을 전해액이라 한다. 용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용어에 대한 설명이고 전기분해는 뭐냐? 전기분해는 산염기 또 한 번 나왔습니다. 산염기 수용액의 직류를 통해서 전해액을 화학적으로 분해하여 양극과 음극 판위의 분해 생성물을 석출하는 현상인데 황산구리는 CuSO4 황산입니다. 황산구리. 우리 원소기호를 읽을 때는 뒤에서부터 거꾸로 읽습니다. 황산구리.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H2O다. 그럼 여기 생략된 게 하나 1이 생략된 게 있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숫자가 있다. 그럼 밑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1이 생략되어 있는 것처럼 1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읽을 때 산소죠. 요게 떨어지는 곳에서는 화자를 하나 붙여줍니다. 화자를 하나 붙여줘요. 일산화 수소. 왜 이수소라 그러지 않아요? 이수소라는 뭐 틀린 건 아니지만 하나의 분자가 일정한 분자로 되어 있는 거는 그냥 수소 이렇게 합니다. 일산화 수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CO가 있다. CO가 있다. CO가 있다. 그러면 CO는 여기 하나 또 숨어 있다 그랬죠? 일산화탄소. CO2 그러면 거꾸로 읽는다 그랬죠? 이산화탄소. 이렇게 꼴고 있듯이 황입니다. 황산 CU는 구리입니다. 황산구리의 전기분해를 하면은 구리와 황산으로 나누어진다. 구리는 여기 플러스를 써놨어요. 구리는 양이온, 그 다음에 황산은 마이너스를 써놨기 때문에 이거는 음이온으로 되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또 안 줘야지? 또 말씀입니다. 네. 빨리 줘야 되네 이게 속도가 천천히 줘서 그렇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봅시다. 전리라는 게 있는데 전리는 뭐냐면은 황산구리처럼 물에 녹아 양이온과 분리되는 현상이라 하고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있으니까
여기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있네요. 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주어줬을 때 양극판 구리고, 이게 양극판 구리고, 요거는 이제 음극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가? 양극판에 있는 구리가 음극으로 가서 붙어집니다. 그러니까 양극판에 있는 구리는 여기 이제 구리가 음극판에 가서 붙어버리니까 양극판의 구리는 가늘어지고 음극판의 구리는 두꺼워진다. 얼마만큼 그 구리가 가느냐? 요 패러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패러데이의 전기분해 법칙인데 얼마만큼 가면은 그 간 구리의 양은 KQ다. Q는 이코로 이거 어디서 나왔죠? KIT다. 이거 어디서 배웠냐면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배운 게 I는 이코로 기준이라 했죠? I는 이코로 이렇게 외웠어요. T분의 Q고 V는 Q 요거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W 요건 줄 요건 쿨롱 여기 뭐죠? 쿨롱 여기 세컨드 그래가지고 Q는 요거로 이렇게 가면은 Q는 이코로 뭐예요? 그러므로 Q는 이코로 IT니까 Q 대신에 IT를 집어넣으니까 KIT다. 그래서 W는 KIT 전류를 계속 통하는 전류의 양과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기 구리가 가서 이렇게 많이 붙겠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쓰면은 KQ로도 쓸 수가 있다. 패러데이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패러데이는 영국 사람인데 하루는 그 영국은 성공회입니다. 영국은 이제 그 신부죠. 성공회 이제 신부가 아주 그 산업혁명이 이제 발달할 그 전인데 다리를 지나가는데 다리 밑에서 애들이 많이 놀고 있는 겁니다. 거지들이죠, 거지들. 거의 거지들입니다. 근데 그 이상하게도 신부님 눈에 이 어떤 어린애가 있는데 그 어린아이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 애가 좀 똑똑하게 잘생겼다 하고 그런데 거지죠. 그래서 그 신부님이 패러데이를 데려와 가지고 교회 와서 옷을 깨끗이 입히고 씻어주고 그 다음에 자기 밑에서 왜 그 그 신부님들이 일하는데 옆에서 저 촛대도 갖다 주고 이렇게 심부름하는 애가 있어요. 그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또 애가 똑똑하니까 글도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패러데이가 처음에는 거지였다가 거의 거지였다가 그 다음에 글도 배우고 어디에서 이제 조금 크니까 어디에서 일을 했냐면은 인쇄소에서 일을 했습니다. 인쇄소가 뭐 하는 데입니까? 책을 만들어내는 곳이죠. 이 책을 만들어내는 곳인데 이 책을 만드는 곳에 일하는 패러데이가 그 당시만 해도 책을 내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쓴 책들을 글씨를 아니까 계속 읽어가지고 나중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전기 과학자가 됩니다. 말하자면 천재였던 거죠. 이 천재를 찾아낸 신부님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 또 과학적 역사에 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다. 요 전기분해 법칙 말고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이라고 또 나와요. 업적을 많이 남겼습니다. 전자유도 법칙이라는데 우리는 당장 급한 것은 다시 한번 해봅시다. 다시 한번 해보면은 여기에 구리가 있다 합시다. 구리도 괜찮습니다. 구리가 있고 금이라 합시다. 왜 금이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뭐 9이라 합시다. 9이라면은 여기를 플러스를 주고 여기를 마이너스를 주면은 플러스에서 쭉 오면은 이 금이 어디로 가서 붙는다 그랬어요? 9리에 가서 붙죠. 9리에 가서. 9리에 가서 붙는데 이럴 때 간 금의 양은 그런 얘기예요. 이 9람이잖아. 9람. 금의 양은 KIT다. 이 K는 얼마만큼 여기서 전기 화학 단위에서 얼마만큼 잘 가느냐. 1쿠롬이 전하에서 속출된 물질의 양입니다. 얼마만큼 잘 값이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전류가 오래 흐르면 많이 가고 시간이 많이 흐르면 많이 갈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 더 쓸 줄 알아야 돼요. KQ다. 우리는 당장 이 식이 급하기 때문에 이 식부터 우리가 암기를 다 해야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문제를 한번 가볼까요? 585 한번 가보겠습니다. 585 그리고 문제 10번이었습니다. 문제 10번. 황산구리 용액에 10A의 전류를 60분간 흘린 경우 속출되는 구리의 양은 얼마인가? 단 구리의 전기 화학당량은 여기 K입니다. K는 이렇게 나타난다. 그럼 여기 해설에 나왔지만 전기 분해에 의해 속출되는 양은 황산과 구리가 따로 분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고로 0.329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요거에다가 KI니까 I는 10이고 그 다음에 60분간이니까 초로 나뉘죠. 60 곱하기 60초. 이 계산을 이거를 우리가 뭘로 하냐면은 계산기로 하는 겁니다. 계산기로 해가지고 이런 문제는 쉽기 때문에 꼭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런 식을 외우질 않고 이걸 보면 풀 수가 있겠어요? 못 풉니다. 왜냐면 당장 뭐가 없어요? 계산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기로 여러분들이 이걸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지우고 다시 31쪽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기 31쪽이었어요. 31쪽.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었냐면은 여기서 문제를 하나 더 풀고 가겠습니다. 요번에 353쪽 12번 453쪽 453쪽 오케이 몇 번이냐면 12번입니다. 12번이니까 이거 아까 한번 예를 풀었어요. 황산구리 전해에게 두 개의 구리판을 놓고 전원을 연결했을 때 음극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맞는 것은 어떻게 된다면 이렇게 된다 그랬죠. 우리 아까 여기에다가 쭉 CuSO4가 있고 하나는 플러스 구리판 플러스 하나는 무슨 판이에요? 마이너스 구리판을 놓고 여기에다가 플러스를 걸어줬고 마이너스를 걸어주면 이 플러스하고 이 마이너스죠. 플러스에 있는 구리가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마이너스로 가서 붙는다. 그러니까 구리판이 음극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오는 것은 음극, 이 마이너스에 있는 구리판은 어떻게 됐어요? 플러스에 가서 붙으니까 구리판이 두터워진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간 구리의 양은 얼만큼인가? 아까 공부한 양 W는 고로 KIT
T. K는 주어지진 않지만은 여기는 또는 K의 Q로도 쓸 수가 있다. 이건 구람입니다. 구람. 물질의 양이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전류의 이런 화학작용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31쪽을 한번 또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31쪽에 왔고, 그 다음에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을 하고, 자, 또 한번 여기 요 예제를 한번 줬습니다. 이 예제는 제가 왜 집어넣었냐면은 계산기가 없으면 맞추지 못하는 것. 이게 관연도 기능사 시험 문제였는데, 자, 질산원을 전기 분해할 때 직류 전류를 10시간 흘렸더니 음극에 120.7g의 은이 부착되었다. 이때의 전류는 약 몇 암페어인가? 그런 얘기예요. 또 은의 전기 화학당량은 이렇게 나타난다. 여러분들은 W는 고로 KQ, KIT에서 여기 KIT죠. I는 고로 우리 식을 푸는 게 W는 고로 KIT인데 밑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이 항상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 지금 전류는 얼마인가 그랬으니까 1분의 KT는 고로 어떻게 가야 돼요? 다시 1분의 I는 고로 K하고 T가 1 가버리니까 KT의 W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이제 식이 이런 거죠.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계산기로 하면요 금방 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계산기로 하면 금방 하는데 계산기로 해서 꼭 풀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식도 그렇게 이건 어려운 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식도 한번 외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지에 대해서 또 한번 해봅시다. 전지의 종류에는 1차 전지와 1차 전지 한번 쓰고 버리는 겁니다. 충전이 불가능한 전지, 망간 전지와 그 다음에 2차 전지가 있다. 재충전이 가능한 전지인데 납축 전지. 여러분들 그 핸드폰 계속 충전하고 있잖아요. 2차 전지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쓰고 버리는 그 건전지, 망간 건전지라는데 좀 이 시험에 나올 때마다 잘 틀려요. 건전지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 건전지 표시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건전지 표시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내부 저항을 표시하고 이렇게 표시한다 그랬죠. 비전력 2에다가 내부 저항 이렇게 표시한다 그랬습니다. 건전지가 있는데 건전지의 여기는 이렇게 된 이 부분은 플러스입니다. 이게 건전지는 여기 플러스인데 이게 무슨 봉이냐면 탄소봉이에요. 탄소봉이고 그 다음에 이 밖에 여러분들 그 건전지 밖에 보면 그 반짝반짝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무슨 판이에요? 아연판입니다. 아연판. 그러니까 건전지에는 플러스는 탄소봉이고 탄소입니다. 봉이란 거는 그냥 막대기란 뜻이니까 탄소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아연이에요. 근데 왜 망간건전지라 그러냐면은 감극제라는 거는 여기 전기가 잘 통하는데 수소가스가 여기서 나중에 왜 여러분들 건전지 보면은 오랫동안 안 쓰고 있으면 건전지가 여기가 허해지잖아요. 수소가스가 발생해서 그러는데 이 수소가스를 없애주는 것을 감극제라는데 그 감극제가 망간이에요. 그래서 이 건전지를 망간건전지라 합니다. 그러니까 좀 틀리기 쉽죠. 건전지는 우리가 쓰는 망간건전지는 플러스는 탄소봉이고 마이너스는 아연인데
감극제가 망간이다. 그래서 잘 틀리니까 조심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틀리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를 한번 볼까요? 472쪽 472쪽을 한번 가겠습니다. 472쪽 472쪽 13번입니다. 13번 여기 있네요. 1차 전지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망간 건전지다. 납축 전지나 니켈 카드뮴 전지, 연료 전지 다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다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뜻이죠. 망건전지 했으니까 한 번 더 합시다. 건전지 우리가 쓰는 건전지입니다. 건전지의 플러스는 탄소봉. 이건 탄소를 했어요. 탄소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해가지고 씌워져 있는 마이너스는 뭐라 했죠? 아연이라 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연이 나오면 아연은 무조건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알아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감극제로서 여기 수소가스가 발생해가지고 전기가 잘 안 통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런 거를 줄여주는 것을 뭘 섞었냐면은 망간을 넣기 때문에 망간 건전지를 한다. 우리가 복습을 한번 했습니다. 복습을 한번 했어요. 다시 이제 또 가야죠. 또 갑니다. 페이지 이동을 해가지고 몇 쪽을 하면은 30 이번에 33쪽 갑니다. 33쪽 축전지의 용량 그냥 한번 보시면 되겠고 아까 그 허연 수소가 나와가지고 양극의 수소 기체를 제거하기 위해 감극제를 사용한다. 그래서 아까 뭘 집어넣는다 그랬죠? 망간을 집어넣는다 그랬는데 그런 수소 기체를 생기는 것을 뭐라 하면은 분극작용이에요. 분극작용. 위에 또 설명이 있네. 분극작용은 전지의 전류가 흐르면 양극의 수소가스가 생겨서 이온의 이동을 방해하여 기전력이 감소하는 현상을 분극작용이라 하는데 이런 분극작용을 줄여주기 위해서 뭘 집어넣는다? 감극제를 집어넣는데 망간건전지에서는 감극제가 뭐다? 망간이다. 여러분이 알면 되겠습니다.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전기를 통하면 열이 발생하는 것이 아까 우리 전력에서는 계속적인 열이 발생하고 이런 열과 전기에 관계된 법칙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가 아니고 두 개예요. 요 33쪽에 있는 여기 33쪽입니다. 33쪽에 있는 재백 효과와 그 다음에 그 34쪽에 있는 펠티의 효과가 있습니다. 펠티의 효과. 그래서 요 재백 효과하고 펠티의 효과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놓는데 암기 방법이 있습니다. 암기 방법 한번 보겠습니다. 펠티의 그러면 세 글자입니다. 이게 헷갈려요. 펠티의 냉동기, 냉장고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냉장고를 쓰죠? 냉장고를 어떻게 쓰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금속을 접합하고 요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금속이 이름도 외워야 됩니다. 안티몬과 비스무트입니다. 위에 있습니다. 비스무트 이 두 개의 금속을 접합하고 전류를 흘리면 요 접합부에서 요 접합부입니다. 접합부에서 열의 방출과 열의 흡수가 생겨나는 현상인데
이런 현상을 펠티의 현상이라는데 냉장고 여러분들 이렇게 외우두십시오. 그 무슨 얘기냐면은 자 여러분들 냉장고가 이렇게 있어요. 냉장고에 있으면 냉장고를 키려면은 제일 먼저 냉장고를 쓰려면은 뭐를 연결해야 돼요? 전기를 꼽아야죠. 냉장고로 쓰면 전기를 꼽니다. 전류를 흘리면 뭐가 생겼어요? 열의 흡수나 방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열에 대한 것이 나는데 열을 다 흡수해서 여기 냉장고 안에 있는 뜨뜻한 열을 다 흡수해서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바깥으로 내보내고 안에는 찬 공기만 남도록 해주는 것 냉장고. 펠티에 그러니까 펠티에는 뭘 통해야 돼요? 전기를 통해서 열의 흡수나 열의 방출이 일어나는 것. 냉장고는 꼭 전기를 꼽아야지 냉장고가 되니까 냉장고는 펠티에 세 글자. 이걸 먼저 했습니다. 펠티에를. 그 다음에 여기 넘어가서 이번엔 반대로 온도 차이를 줬어요. 두 접점에 아까 이게 뭐죠? 여기 있죠. 안티몬과 비스무트를 연결하고 여기는 불을 켜가지고 촛불을 켜가지고 뜨겁게 해주고 여기는 여기 온도보다 작게 해주니까 뭐가 생겼어요? 전류가 생겼어요. 이렇게 불이 켜졌다 그런 뜻입니다. 불이 켜졌어요. 불이 켜지다 선만 연결했는데 불이 켜졌어요. 여기는 뜨거운 온도 차를 줬더니 불이 켜졌다. 이거는 열전. 열에 의해 전기가 생겼다. 열에 의해 전기가 생긴 계기에 이용된다. 그래서 재백 효과는 열전 현상이다. 두 글자입니다. 재백은 열전.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들이 헷갈려요. 다시 한번 반복했습니다. 하나는 재백이 있고 하나는 펠티에가 있어요. 펠티에가 있는데 저는 펠티에부터 외웠어요. 펠티에는 고로 냉장고다. 냉장고는 뭐냐? 냉장고를 키려면은 뭘 꼽아야 돼요? 콘센트를 꼽아야죠. 전기가 들어가면은 열의 흡수나 발산이 일어나는 것. 이겁니다. 펠티에. 여기는 반대로 두 개의 금속의 접점에다가 온도 차이를 주면 전류가 생기는 것. 재백 효과. 무슨 현상이에요? 열전 현상. 열의 온도의 차이를 주면 뭐가 생긴다? 전류가 흐른다. 전기가 흐른다. 그래서 재백 효과와 펠티 효과를 헷갈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잘 외워두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쭉 뭐뭘 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뭐뭘 해보니까 아까 사실 여기 다 지웠는데 전류의 작용에 대해서부터 했어요. 전류의 작용. 뭐가 있었죠? 하나는 1. 전류가 흐르면은 이 아까 재백 효과가 아니고 전력 P는 이코로 I 자승 R. 날로죠? R분의 V 자승. 여기 됐어요. VI. 해가지고 또 전류가 생기면은 이런 전력을 발생시킨다.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거죠. 에너지를. 와트는 이코로 W는 이코로 I 자승 RT. 그러면 이거는 와트 세크가 되고 이거는 뭐라 했어요? 줄이다. 이런 거 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뭐가 생긴다? 자장이 발생합니다. 나중에 이 자장이 발생하는 게 전류가 흐르면은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전자석도 만들어집니다. 이거 같은 거예요. 여기 해가지고 NS 전자석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전류의 작용,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작용이 있다 그랬어요? 화학작용이 있다. 이게 바로 전류의 작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게 했고, 그 다음에 아까 뭐 플러스 구리판과 마이너스 구리판이 있는데 플러스 구리판과 마이너스 구리판이 있는데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구리판에 있는 것이 플러스 구리가 마이너스 가서 붙는다. 마이너스 구리판은 두꺼워진다. 이런 걸 했죠. 얼마만큼 가는 양인가? 가는 양은 이코로 W는 이코로 KIT. 여기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맨 앞에 여러분들 꼭 중요하다 그랬어요. I는 이코로 T분의 Q라 먼저 쓰고 V는 이코로 Q분의 몇이 했어요? W 해가지고 요 Q는 이코로 IT Q는 이코로 IT 이렇게 써가지고 쓸 수가 있다. 이런 걸 했네요. 계산기 사용하는 거 중요하다 그랬어요. 계산기 사용하는 거 중요하다. 이거 어떻게 계산합니까? 근데 계산 금방 해요. 이거 한 1초도 안 걸립니다. 1초는 걸리겠네. 한 2초, 2, 3초밖에 안 걸립니다. 여러분들 계산해가지고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됐습니다. 아, 이거 빠뜨렸네. 아이고. 하다가 보니까 납축전지를 빠뜨렸네. 우리 자동차 배터리는 납축전지죠. 납축전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방전이 되면은 플러스 축이나 마이너스 축이나 전부 다 황산납으로 바뀐다. 황산납으로. 그럼 이제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방전됐을 때는 못 쓰게 되는데 플러스도 황산납, 마이너스도 황산납. 시험에도 나왔습니다. 3번 전액에 대한 것도 나왔으니까 비중은 뭐가 기준이냐면요. 물이 기준입니다. 우리 저번에 무겁다와 가볍다의 그 기준이 뭐랬어요? 물에 가라앉을 것 같으면은 무겁다 그래야 되고 물에 뜰 것 같으면은 가볍다라 그래야 되는데 비중이 1.23이라는 뜻은 물보다 무거운 묽은 황산이다. 그런 뜻입니다. 비중이 0.8이다. 그러면 물보다 가볍다. 물의 비중이 80%밖에 안 된다. 물에 뜬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름은 비중이 가볍겠죠. 왜냐면은 물이 있으면은 물 위에 기름이 위에 다 뜨잖아. 이렇게 뜨니까 비중이 가볍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이 복습을 안 했으면 빠져버릴 뻔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이번 시간에는 전류의 화학 작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콘덴서 정전기하고 콘덴서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